오피니언 리더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학우들의 다양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창원대 신문에 실린 학우들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먼저 경영학과 이준수 학우가 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입니다. 유튜브 뒷광고 논란에 대한 의견 밝히고 있네요. 유튜버의 입장으로서 눈앞에 거액을 보고 충동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수십 번을 그런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건 시청자들을 기만한 것이고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장기적으로 채널 운영을 한다면 언젠간 들킨다는 것을 몰랐을까? 설마 들키겠어 하는 짧은 생각으로 계속 뒷광고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뒷광고 사건이 터진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 덕분에 더 깨끗한 광고 문화가 유튜브에 자리 잡을 것이고 방송인들도 인식하고 함부로 뒷광고를 할 생각을 못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유튜브뿐만 아니라 타 방송 플랫폼이나 지상파, 공중파 방송 등에서도 광고 표기에 대한 조심성이 한층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유튜브가 특별한 플랫폼이 아닌 동영상 전용 SNS라고 불릴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실정인 만큼 각자의 채널과 영상에 있어서 한 걸음 앞선 책임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네, 다음으로 들어볼 의견입니다. 남예은 수습기자가 쓴 신념을 가진다는 것, 캡틴 판타스틱인데요.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적고 있네요. 기자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사회제도의 부조리함에 맞서 자연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름대로 잘 생활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 이 영화를 보게 됐다. 하지만 기자의 마음을 움직인 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연인 생활을 고수하던 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신념을 굽힌 벤의 모습이었다. 기자는 신념을 가지는 것은 필수라고 여겼다. 자기 주관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이 멋있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신념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조금 위험한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신념으로 인해 상처받는 이가 생길 수도, 생각이 갇혀버려 사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소위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타인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자신과 다르면 틀렸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자신의 주관을 가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 영화의 벤처럼 자기 생각만이 정답이 아님을 인정하고 굽힐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어서 사설 읽어볼게요. 제목은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 언제까지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 택배사들의 물량은 폭발적으로 늘었으나 택배사 측에서는 인력을 보충하거나 투자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분류 작업을 무임금으로 택배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무상 노동과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생계를 위해 죽음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책임을 회피하고 택배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문제 해결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임시 방편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불가능하다. 또 다른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될 수도 있다. 임시 방편 접근이 아니라 분류 작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에 관심을 보이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사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글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민경 편집국장이 썼습니다. 당신의 열정은 얼마입니까? 이 글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비판 들어보겠습니다. 대외 활동 공고들을 찾아보면 활동비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된 공고를 찾기 힘들다. 대다수의 공고가 소정의 활동비 지급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활동비에 대한 항목이 없는 곳도 있다. 사실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은 스펙이니까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활동이 시작되면 내가 투자한 시간에 비해 받는 활동비가 최저시급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을 깨달을 수 있다. 하지만 차라리 적은 돈이라도 주는 게 나을 때도 있다. 일부 기업들은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사 제품을 상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분명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선 부당함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대외 활동에 대해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대외 활동이라는 명목 아래 기업들이 취업 준비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관례라는 이름으로 횡행했던 열정페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 기자의 말처럼 하루빨리 대책 마련과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군산대 신문 학우들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노신영 편집장의 칼럼이네요. 당신에게 필요한 휴학의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데 나의 동기들 중 대다수는 3학년을 마치고 휴학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유를 물으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대답은 그냥 쉬려고다. 대학생에게 휴학은 일종의 돌파구로 인식되곤 한다. 사람들은 취업을 위한 준비 기간 혹은 스스로에게 주는 휴식 기간으로서 휴학을 결심한다. 하지만 휴학은 한 학기나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휴학에 대한 말을 꺼내면 휴학하는 동안 뭐 하려고? 라는 질문이 들어온다.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받아봤을 것이다. 보통 이 질문을 받으면 뭔가 대단한 계획이라도 내세워 상대에게 자신의 휴학을 납득시켜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휴학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 휴학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바쁘게 대학 생활을 보내던 사람이 휴학을 하게 되면 휴식의 즐거움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말은 즉 휴학을 한 후 놀기만 하면서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충분히 경계할 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당사자가 휴학의 목표를 휴식으로 정했다면 1년간의 휴식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휴학 기간 동안 대단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지 않아도 취업 준비를 하지 않아도 그저 휴식의 시간으로 보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휴학에 대한 노신영 기자의 시선 조금 더 엿보도록 할게요. 나는 계획이 아닌 목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다. 일상에서 여행을 계획할 때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우리 여행 가서 뭐 할까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음식이나 사진 등 특정한 키워드가 언급된다. 바로 이 키워드들이 여행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음식이 여행의 목표가 된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전국 각지의 맛집을 탐방하는 것이 될 것이며 사진이 된다면 여러 가지 전시회나 풍경이 아름다운 곳을 방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이다. 이는 휴학뿐만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다. 당신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휴학의 목표를 재정비로 정하듯 거창할 것 없다. 그저 주어진 시간 동안 결과적으로 무엇을 읽어내고 싶은지 목표를 굳건히 다지면 된다. 만약 미래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 목표를 잡아보길 바란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잊지 못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휴학에 대한 새로운 생각까지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